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9.3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6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가 3도, 영덕이 5도, 울진 6도, 포항이 9도로 경주는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포항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15도, 포항이 16도, 경주 1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수능 한파는 비껴가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2로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어제로 어느덧 5년을 맞았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포항시 흥해읍에선 피해 극복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진의 상흔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지진의 아픔을 털고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는 진앙지 흥해읍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서지고 주저앉고 포항 지진 피해의 상징과 같았던 흥해읍 대성아파트. 전파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철거되고 그 자리엔 공공도서관과 어린이집, 키즈카페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로 옆에는 북구보건소와 트라우마 센터가 들어서는데 이 시설을 한데 묶어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이라 부릅니다. 대웅 파크맨션 2차 부지에는 실내 수영장과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생깁니다. 내년 1월 말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데 실내 수영장은 이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구가 대폭적으로 감소했고요. 주거 환경이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공공시설 이전과 앵커 시설이 확충됨으로 해서 도시가 다시 한 번 더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체육시설로 운영하다 재난시 구호소로 변신하는 흥해 다목적 재난구호소도 완공돼 운영 중이고 흥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1, 2구역 공사는 마무리됐고 지금은 3구역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200여 면도 새로 마련됩니다. 저쪽 편에 이제 테러사가 넓으니까 주차 해결도 좀 많이 됐어요. 그 모든 점에 많이 좋은 점이 많죠, 지금은요. 포항시는 흥해읍 일대를 특별 재생 지역으로 지정하고 2,900억 원을 들여 30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들이 하나 둘씩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 이 독자적인 어떤 생태계를 갖춘 그런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거, 사회 문화적인 거 전체를 좀 더 확실히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진 피해가 말끔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전파 판정을 받은 아파트와 달리 뒤늦게 수리 불가 판정이 난 흥해읍 한미장관 맨션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전한 집에 마음 편히 살고 싶은 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1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르신들이 또 많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뭐 몇 억이란 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살고 싶은 곳을 떠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단독주택 피해 주민들의 고통도 여전합니다. 여기 있던 주택은 전파 판정을 받아 철거했지만 지은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고작 9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빚을 내 새로 집을 짓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상에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지진 후 보금자리 파손과 트라우마 등으로 이곳을 빠져나간 흥해 원도심의 인구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어르신들만 보이고 수영장과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도 흥해읍에는 이용할 젊은 사람이 없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신도시에서 원도심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흥해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초공만에 좀 그들만의 이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 뭐 수영장이나 뭐 북구보건소 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더 자극시켜서 이쪽으로 또 구도심 쪽으로 더 나오지 않겠나. 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 벌써 5년.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시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공급은 여전히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6만 4천 톤으로 작년보다 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쌀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가격 하락으로 타작물 재배가 늘어난 데다 벼 나달이 형성되는 7, 8월 일조시간 부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시바르당 생산량이 518kg으로 2.3%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정 수요량인 360만 9천 톤보다 15만 5천 톤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계획대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국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에서 가장 큰 노인 요양시설이 갑작스레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시설 측은 올 들어 노조가 설립되면서 시설의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폐업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노조 측은 위장 폐업을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청하면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 정애원. 지난 3월 이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49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과중한 노동 강도와 10년 넘게 지속돼 온 갑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폭언과 그런 거를 엄청 했어요. 너희들이 인간이가 어르신 제대로도 못 보고 어떻게 이런 식 하냐면서 이것들이 저것들이 하면서. 그런데 노조 설립 이후 임금 체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야간 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겁니다. 노조는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시설 측이 진정 취하와 노조 탈퇴를 위해 회유를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원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체불 이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다 받아가지고 노동부에 제출한 사람이 26명. 노조 설립 8달 만인 지난달 정애원은 돌연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경영 악화와 더불어 노조 활동으로 정애원의 가치가 훼손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다는 겁니다. 노조는 위장 폐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폐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정말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위장 폐업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의원 측은 노조가 제기한 갑질 문제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노조원들에게 직접 진정 취하와 노조 탈퇴를 권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가 그걸 개입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해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폐업 결정은 가벼운 일이 아닐 겁니다, 분명. 올해 초 130여 명에 이르던 입소 인원은 현재 70여 명으로 줄어든 상황. 노조가 정애원의 폐업 신청을 반려하라고 포항시에 촉구한 가운데 포항시는 90일 안에 현재 입소 인원에 대한 전원 조치가 마무리되면 폐업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제과점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등의 규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경북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감에서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발의가 대구시장 주도로 진행되는 듯한 모습에 경상북도의 공항 추진 의지가 약해진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군의군의 대구 편입 추진을 감안하더라도 항만 물류시설은 의성에 오는 만큼 경북이 주도권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도은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심사는 오는 21일 또는 23일로 예상됩니다.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이 과정을 연내에 모두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함께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설득이 절실한데 도의회에선 이철우 지사의 이렇다 할 노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 주도로 특별법이 발의되자 공항 조기 착공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지가 꺾인 게 아니냐는 겁니다. 동료 도의원이었던 임미애 의원이 지금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입니다. 며칠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도대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숫자가 더 많은데 한 번도 부탁하는 사람이 없다. 의성의 항공물류단지는 경북이 주도해 기본 계획을 내놓을 법도 한데 국토부의 민간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기본 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2030년에 개항을 한다 치더라도 학생이 없는 학교가 설립되는 거 아니에요? 경상북도의 공항 추진단장 직급이 대구시보다 낮은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왜 대구는 지금까지 그 상급을 직원들을 받아서 보직을 주고 임명했는데 경북은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해 도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군위보다 의성이 항공물류단지 진입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앙고속도로 공항 전용 나들목을 개설하고 별도의 공항 진입도로 건설을 통해 우려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한편 경상북도 자치행정국 감사에선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도의원 의석수가 최대 3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의석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가 앞으로는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4%로 가장 많고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 부산물 소각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강화 개정하는 한편 농촌 폐비닐, 폐농약 용기 수거와 농업 부산물 파쇄기 지원, 산림 인접 지역 가연물질 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 예산을 두고 유치원부터 초중고 그리고 대학 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초중고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시도교육청과 대학 사이 주작이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77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12조가량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교육세 등을 활용한 3조 6천억 원을 특별 회계로 빼내 고등교육인 대학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 재정이 몇 년 사이 일시적으로 증액됐을 뿐이라며 개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2년 전 지방교육 재정은 5.8% 줄었다가 올해 23.7%로 크게 늘었지만 내년부터는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나 학급 수는 늘어나고 있고 미래 교육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어서 예산 전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학에서는 등록금이 14년째 동결되는 등 열악한 재정으로 고등교육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현재 국내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11.28달러로 OECD 38개국 평균 17.5달러에 못 미치는 30위에 해당한다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대학의 수입도 2015년 대비 국공립대학은 18.2%, 사립은 7.7% 줄었습니다. 교육은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또 나중에 평생교육까지 다 한 축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4차 산업사회나 시대가 변화되게 되면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을 재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고등교육에서 담당해서 해내겠다라는.
교육 현장의 돌봄과 무상급식 등 복지 부문이 점점 커지면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 한정된 재원을 두고 대학과 유초, 중고 간 예산 확보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본 예산은 5조 9,22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067억 원, 15.8%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 교부금이 8천억 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안정망 구축, 미래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인 시지역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초등 돌봄 교실 간식비, 학교 내 쉼 공간 구축 등에 3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9.3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6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가 3도, 영덕이 5도, 울진 6도, 포항이 9도로 경주는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포항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15도, 포항이 16도, 경주 1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수능 한파는 비껴가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